쇼츠 유튜버라면 초창기 한 번쯤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쇼츠를 올렸을 때 조회수가 1000회, 2000회까지 쭉쭉 잘 오르다가 어느 순간 노출이 갑자기 뚝 끊기며 조회수가 수직 하강하는 경험입니다. 또한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2만회, 3만회씩 잘 나오다가도 비슷하게 제작한 다른 영상은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나오는 등 조회수가 심각하게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신규 채널에 대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생 채널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우선 영상을 노출시키지 않고 약 30분 정도의 자체 시스템 검사를 통해 영상이 안전한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영상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알고리즘은 무작위 시청자에게 내 영상을 점진적으로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회수가 1000회, 3000회, 5000회씩 갑작스럽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노출은 내 영상을 누가 좋아하는지를 탐색하는 트래픽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점차 내 영상에 맞는 타겟 시청자를 구체화해 나갑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는 운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생 채널은 초기 성장에 있어 실력뿐만 아니라 운이라는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생 채널의 초기 노출은 데이터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무작위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동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첫 노출이 운동에 관심 없는 시청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나는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실적이 낮고 올바른 조회수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메이크업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첫 노출이 화장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초반부터 좋은 실적을 유지하며 신생 채널임에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영상을 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널마다 초반 성장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 속도는 확률적인 분포 차이, 즉 운이라는 요소도 포함됩니다. 또한 오래된 채널은 표본이 많고 기본적인 시청자도 많습니다. 표본이 많을수록 실적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신규 채널일수록 표본이 적고 고정 시청자도 적습니다. 표본이 적을수록 수학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신규 채널은 초반 조회수가 500회, 600회에 불과한 작은 구간에서조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정확히 50대 50입니다. 여기서 동전을 10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면 5개, 뒷면 5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앞면 2개, 뒷면 8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지 않다면 앞면 1개에 뒷면 9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표본이 적을 때는 확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그러나 동전을 100만 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50대 50과 비슷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시도 횟수가 많아질수록 평균값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채널 데이터가 없고 초기 트래픽이 한정적인 신규 채널의 경우 소수의 시청자 피드백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채널이 성장하며 점차 표본이 많아질수록 운의 영역은 줄어들며 그만큼 내 영상이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업로드를 지속하며 표본을 넓혀갈수록 서서히 내 콘텐츠에 맞는 시청자들이 매칭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청자들이 내 영상에 관심을 보인다면 이때부터 과거의 영상들이 연속적으로 노출되며 뒤늦게 재평가되어 조회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이 뒤늦게 연달아 떡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훌륭한 영상은 초기에 운이 좋지 않아 조회수가 저조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표본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조회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생 채널일수록 조회수가 들쭉날쭉한 패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영상의 개수가 쌓일수록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초기 영상의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생 채널의 조회수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는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쇼츠를 올리면 즉각적으로 수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하다가도 갑자기 잘 나오던 조회수가 순식간에 0에 수렴할 정도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 채널은 앞선 이유에 더해 채널 신뢰도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유튜브는 신생 채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생 채널의 영상 실적이 낮게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재노출시키며 탐색을 이어나가주지 않습니다. 이는 플랫폼 전반적인 콘텐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유튜브는 기존의 검증된 콘텐츠와 검증되지 않은 신생 콘텐츠를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노출시키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만약 신뢰성 있고 검증된 재미있는 콘텐츠들만 노출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항상 높은 품질의 영상만을 접할 수 있어 플랫폼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신생 유튜버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에 장기적으로 플랫폼이 고이고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신입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노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신규 채널이 업로드하는 영상의 양은 매우 방대하며 이들 모두에게 충분한 노출 기회를 준다면 플랫폼 전체 콘텐츠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신입 유튜버들이 올리는 절대 다수의 영상들이 퀄리티가 낮고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꾸준히 새로운 신입 유튜버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해야만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검증된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 사이에서 적절한 노출 균형점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유튜브는 이 균형점을 안정적인 소수의 콘텐츠에게 약 93.6%, 그 외의 콘텐츠에게 6.4% 정도의 비율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소수의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며 신생 유튜버들이 올린 많은 영상들이
채널이 소수의 파일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영상의 실적이 높다면 첫 영상부터 수십만의 조회수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초기 채널일수록 실적의 상승보다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라는 회사에 5년간 근무하며 신뢰도를 쌓고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원이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와 신뢰가 있으니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업무도 계속해서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이제 막 지원한 면접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면접자는 현재 성과도 없고 신뢰도 낮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한 달 만에 퇴사를 할 수도 있으며 업무를 잘 할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이 면접자가 면접 도중 멍청한 실수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면접에서 탈락당하고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미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수많은 면접자가 뒤에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나 유튜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채널들에 비해 신생 채널들의 영상은 실적이 낮을 때의 노출량 감소가 큽니다. 이것이 노출량이 수직 하강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쇼츠의 노출은 거의 100%가 실시간 알고리즘 추천 피드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내 채널에 영상 100개가 업로드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올린 영상 하나의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내 다른 콘텐츠를 본 시청자들이 채널에 들어와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검색 및 관련 동영상을 통해 조금씩 들어오는 잔존 트래픽이 존재합니다. 즉 내가 올린 영상에 노출이 없더라도 내 채널의 다른 영상들 덕분에 노출이 끊긴 영상도 덩달아 조회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회수가 0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 채널은 영상의 개수가 없거나 적습니다. 즉 내 영상의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오래된 채널들처럼 다른 경로로 유입되는 시청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노출이 중단되는 순간 조회수는 사실상 0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반 성과가 운에 좌우된다면 실적이 좋지 않은 채널을 버리고 새로 채널을 개설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는 일명 채널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영상을 올리더라도 첫 채널에는 조회수 3,000회가 나와도 두 번째 채널에서는 10,000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유튜브에는 채널 뽑기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널 뽑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험한 전략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디렉터 토드 보프레 역시 동일 영상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및 삭제하는 행위는 스팸으로 인식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내 영상이 올바른 조회수를 받게 되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당장의 조회수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창기에는 내 채널의 핵심 주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2. 타겟 시청자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영상 제작하기. 3. 첫 영상 10편에 비효율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입니다. 알고리즘은 초창기 영상을 통해 내 채널의 성격을 가장 많이 학습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 중 내 채널의 성격이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콘텐츠를 선별해 업로드한다면 초반의 시행착오 단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설명, 태그란에 내 채널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롱폼의 경우 썸네일의 문구도 학습 대상이 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겟 시청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영상의 구성, 편집 및 전개 방식까지도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방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20대 남자들이 타겟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짧고 직설적인 문장, 강렬한 후킹에 반응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내용과 빠른 템포의 편집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다루어 논쟁을 유도하거나 댓글 참여를 조장하여 실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50대 여성 시청자를 타겟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이들은 따뜻하고 정서적인 문장, 신뢰감을 주는 차분한 나레이션에 반응합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잔잔한 음악, 적당한 템포를 활용하여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들 모두에서 내 타겟 시청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주제를 정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영상을 기획했다면 세 번째는 영상 제작 단계입니다. 초기의 영상들은 콘텐츠 가성비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높은 완성도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초보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경쟁성을 갖기에는 그 완성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비효율적인 수준의 노동력을 투자하더라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내 콘텐츠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충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여 영상을 만들어도 신생 유튜버가 경쟁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준점을 넘겨야 비로소 떡상으로 이어질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영상 10개보다 완성도 높은 영상 1개가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창출합니다. 이런 영상을 업로드하고 구독자가 생기면서 초반에 소수라도 고정 시청자들이 확보된다면 적지만 최소한의 안정적인 트래픽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신생 채널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타겟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초기에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겠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 영상의 시청과 구독을 요구하거나 다른 유튜버들과의 맞구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내 채널 주제와 무관한 관심사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리즘의 데이터 왜곡을 유발해 초기 채널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튜버들은 시간이 지나 콘텐츠 제작 경험이 쌓이고 나서 자신의 초창기 영상을 보며 어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편집 방식도 어색하고 퀄리티도 낮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콘텐츠 감각이 없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창기 영상을 지워버리고 싶다거나 새롭게 리메이크하여 제작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영상을 제작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확보한다면 추후에 제작하게 될 영상과 초창기 영상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 당장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에 다른 꼼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편법을 멀리하며 유튜브에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마법 같은 비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결국 재미있는 콘텐츠를 우직하고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것만큼 좋은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현 유튜브 강의 생태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2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강의 채널은 영상을 업로드한 뒤 다른 계정으로 내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라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독자 수백만 명의 유튜브 강의 채널조차 하루에 쇼츠 한두 편을 꾸준히 올리면서 사용자가 많은 시간에 게시 시간을 맞추라는 위험한 주장을 펼칩니다.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각종 정보의 소비자로서 잘못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외에도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유튜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전자책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